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진로교육에서도 다 같이 함께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체험 활동들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진로교육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게 하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참여하고. 정말 다양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진로의 최종 목표는 행복한 삶이에요. 최태성 선생님, 네. 김영규 씨. 네. 진짜 우리가 자녀들 진로교육 관련해서 학교에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죠. 또 가정에서의 진로교육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두 분도 어떻게 하시는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저 엄마 아빠가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직업을 아이가 한다고 하면 그래 해봐 라고 하지만 갑자기 아이가 뚱딴지처럼 이런 직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아내는 민재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건지를 한번 유심히 보고 정말 민재가 그것을 원해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를 설득하게 하고 싶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상황에서 너의 한번 꿈을 이뤄봐라. 이런 식으로 좀 열린 형태로 저희는 그 가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왜냐면 사실은 저는 조금 그 아이의 그 진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무기력하다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하고 싶으면 그걸 좀 이렇게 좀 지원도 해주고 좀 경험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좀 무기력한. 근데 얘기를 저도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그렇죠. 수준 같아요. 저는. 이게 학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가정이나 또 다른 사회 기관들도 우리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로 교육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회적 자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자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일단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어디로 데려가야 되나. 우리 장혜정 센터장님이 네.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학교만 학부모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사회적 자원이 있어요. 실제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업인 연구소, 뭐 공공기관 물론이고 학교나 대학, 그다음에 또 마을교육 공동체, 그러니까 진로교육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또 어떤 협동조합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같이 다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또 참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개인 차원으로도 교육기부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교육기부를 할 수 있게 신청도 할 수 있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 단위, 지역 단위로 해서 사실 많은 다양한 자원들이 있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게 그렇죠.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통합적인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되고 또 이렇게 안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 많은 것 같은데 많습니다. 저는 지금 전혀 그러니까 모르고 저도 있는 네, 네.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엄청난 방대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그것부터 좀 먼저 좀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로라는 영화는 지역사회의 무대에서 학생이라는 주인공이 깊은 내면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되게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진로 프로그램을 예. 이제 만약에 그러게요. 좀 할 때 동기부여를 해요. 그냥 아무런 동기부여를 하지 않고 했다고 한다면 애들이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학교에 영화를 촬영한다 할 때 학교에는 스토리가 있다.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굴까? 바로 학생이죠. 근데 학생이 단지 그냥 연기만 하고 내면에 어떤 동화가 없는 상태에서 참여를 할 경우에는 그 자체가 되게 공감이 되지 않잖아요. 겉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네. 본인이 정말 하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는 무의식 속에 내면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쌓인 거를
돌출하는 그 동기부여. 근데 그것이 지역사회라는 무대에서 펼쳐질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을 설계한다는 의미입니다. 멋집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는 이론적인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이론 교육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직업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어떤 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그 일을 갖게 되는지는 잘 모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자원들을 함께 아이들이 직업을 현장 체험을 가면은 직업인들을 직접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직업인들이 어떻게 그 직업을 갖게 되었고 그 갖게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고 이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보람들이 있는지를 그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멘토와 이야기하면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 안에서 삶의 지혜도 배우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러네요. 그 진로 교육에 있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면서 이제 깨달은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아이들이 가다가 저기 치과가 있네, 건물 2층에 있네, 치과가 있으려면 건물을 지어야 하네. 그러면 건축 설계하는 사람도 필요하네. 그렇죠. 와 간판을 예쁘게 달았네. 그러면 간판 다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네. 치과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 계시네. 그럼 치과 대학이 있어야 되겠네. 교수님이 있어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직업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애들한테 그 창직 마인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잘 살려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구나.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충족시켜주는 직업이 없구나. 그럼 내가 나서서 그 일을 하면 사람들이 돈 주지 않을까? 내가 그 일하고 돈 받는 거 보고 다른 사람도 그 일에 뛰어들겠지. 그러다 보면 그건 직업이 될 수도 있지. 그럼 내가 그 직업 만든 선구자 될 수 있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위 기관 대 기관이 아니라 사소한 거리를 가지고 애들로 하여금 자꾸 생각, 탐색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장을 펼치는데 지역사회 요소에는 그런 소재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저도 참 공감하는 게 정말 치과 의사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은 저한테 요새는 SNS가 발달돼 그렇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직접 질문도 하고 한번 찾아가서 구경해도 되겠냐라고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그럴 때 어떻게 있거든요. 하세요? 그럴 때 시간이 된다면 저 오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사회의 어떤 연계네. 연계가 자연스럽게 그냥 뭐 1대1로이지만 이런 게 계속 용기를 가지고 아이들이 도전하면 이거를 야 절대 오지 마 이럴 분들은 없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실제로 이제 직업 체험 현장에 가잖아요. 아이들이 체험을 하러. 근데 이제 의사 체험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설명을 막 하시다가 응급 환자가 발생이 되신 거예요. 학생 내부로도 가서 치료를 직접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이들은 이제 그렇죠. 네, 현장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을 배우는 체험이네요. 거죠. 그리고 한 친구는 바리스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하고 연결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픈하고 하루 종일 이제 일을 경험을 좀 연결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의 아이는 그만둔대요? 네. 이게 아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 또한 되게 중요한 그렇죠. 중요한 경험이고 경험이에요. 네, 너무 중요한 경험인 것 정보예요. 같아요. 네, 우리 그런 보면은 일들을 직업에 하고 대해서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다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어떠한 체험이나 이런 지역사회 연계를 하게 되면 예. 이 지역에서 이런 좋은 어떤 학과가 있고 이런 좋은 직업이 있고 막상 정말 저 등잔불 밑이 어둡다고 해서 아이들이 멀리 있는 지역은 많이 잘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지역사회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 고장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런 거를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학교하고 지역사회 연계의 중요성, 필요성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궁금해지는 게 진짜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죠, 실제? 그 지자체에 이제 기반을 둔 이제 그 전국에 228개의 진로체험 지원센터가 있어요. 이쪽이 이제 이 센터가 어느 하나 이제 허브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초, 중, 고, 대학 또 이제 기업도 있겠고 이제 여러 이제 이런 대학 이런 부분들이 협력해가지고 이제 어떤 진로 지원을 이제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또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협력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어떤 그 지역 환경과 문화 특성, 그러니까 사실 뭐 관광지라든지 네. 아니면 또 지역에 있는
있는 또 공간 활용, 사실 폐교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하나의 이제 마을 그 교육 공동체 사업에서 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또 협업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 한번 던져보면 네네. 저희 아이가 치과 네. 의사가 되고 싶어요. 네네네. 저렇게. 네. 치과요? 네네. 그러면 네. 그 센터에 문의를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치과 의사의 어떤 그 하루의 어떤 삶을 좀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라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럼 네네. 어떻게 응대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그 아이가 정말 그 분야가 본인이 적성에 맞는지를 일단 이제 진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하고요. 먼저 상담을 하고. 네, 우와. 그렇죠. 그래서 뭐 심리 검사 필요하면 검사를 좀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바와 흥미와 적성들이 좀 맞는지를 먼저 탐색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에 있는 그 직업군 리스트와 연결을 해서 직접 아이들하고 있어요? 멘토, 그런 게? 네, 리스트가 멘토를, 있어요? 네네. 치과 의사 리스트? 네, 그럼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렇게 네. 많이 이런 어떤 지역 관련해서 직업 진로에 대한 네네. 그 체험 센터들이 있는데 솔직히 좀 처음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죠. 당장 네. 좀 뭔가 신청을 해서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들거든요. 그 아마 학부모님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학교를 지원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학교를 그러니까 일단. 아마 이제 자녀하고 소통이 조금 잘 되신다면 네네. 학교에서 어떤 진로 체험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학교를 우선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교 단위에서 신청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토요일 날 이제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부연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운영하는 그 꿈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꿈길? 꿈길. 예, 꿈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 예, 꿈길. 꿈길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우리 지역에 있는 거 이제 프로그램 유형별 뭐 이런 식으로 다 검색해서. 당장 검색을. 네, 바로 검색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네. 우리 센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부모들을 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말에는 온 가족이 다 저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좀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바로 같습니다. 검색되죠? 네, 됩니다. 네. 네. 바로 있는 사이트입니다. 갈 겁니다. 네, 네, 네. 예.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네. 지금 그 센터도 있지만 학교가 거점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체험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그렇죠. 있지 그런 게 않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학교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진로, 진학, 상담이라는 어떤 세 가지 꼭지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지역에서 아이들의 어떤 꿈을 찾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가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교육적인 과정이 어떠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하는가라는 두 가지 꼭지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합니다. 그걸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진로, 진학인데 보통 진학 입장에서는 대학 쪽 교수님들, 그다음에 학생들 이렇게 보통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진로 쪽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업에 대한 직업인들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어떤 허브 네트워크를 이제 이용을 해서 과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네. 우리가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자원을 진로교육의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사례를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재밌겠다. 우리 김재현 선생님 네. 재직하고 계신 강릉 네, 강릉 명륜고등학교. 저희가 직접 가서 취재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네. 드넓은 동해바다를 품은 강원도 강릉시. 이곳에 지역과 연계해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강릉 명륜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시간이기에 학생들이 다들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누구한테 인사한 거예요? 지금은 호텔리어의 기본 소양 중 하나인 고객님께 인사하기를 진행하고 있고, 네. 저희가 이제 인사를 하는 대상은 고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 실제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호텔 바리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제 꿈은 바텐더입니다. 전 호텔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요. 미래의 호텔을 이끌어가고 싶은 꿈나무들이 모였습니다. 레스토랑 업무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놔두면 내가 접시 포크나이프를 이렇게 놔두면 나 밥 먹고 있어요. 포크나이프 치우지 마세요라는 뜻이고 다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혹시 고등학교에서 지금 호텔 실습 담당하는 선생님이신가요? 호텔 실습은 맞는데요. 고등학교에 근무하지는 않고요. 인근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릉 명륜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서 관광경영학과 교수님이 전공 학생들과 함께 직접 고등학교로 와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 교육하시는 저 주체들은 또 그 지역의 또 우수한 인재를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대학 교수님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 10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너무 좋다. 저런 거 진짜 좋다. 살아있는 교육이네요. 네. 대학 교수님이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는 이유,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미리 직업 체험을 하게 된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지역의 인력 네트워크를 좀 동원을 해서 본인의 어떤 꿈을 좀 더 세밀하게 과정을 하면 본인의 꿈이 명확하게 갈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돼서 이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개방형 공동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강릉 명륜고등학교가 강릉시의 거점학교가 되었는데요. 근처 다른 학교 학생들도 희망하는 진로 과목을 신청해 이곳 거점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젠 교수님의 지도에 맞춰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대체 몇 개나 쌓으시는 건지 꽤 무거운 접시들을 어떻게든 버텨내봅니다. 더 올려, 더. 좀 더. 그만. 더 버틸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도 처음 치고는 꽤 잘 버티죠? 직접 실습 나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접시 몇 개는 깨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학생들이 다 즐거워 보이네요. 정말 수업인데. 관심이 있으니까. 신청한 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웃음기 싹 빼고 손님에게 주문을 받고 서빙까지 해보기로 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전 스테이크로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디움, 디저트는 어떻게 하실까요? 아메리카노 샷 추가해드립니다. 네. 각각 다른 학교 학생들이 모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방향을 그리는 이 시간이 학생들에겐 정말 뜻깊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학교 학생들이 아니군요, 지금 저게. 그 약간 개방형 공동교육과정이라 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예. 이거 좋다. 어느새 이곳은 교실이 아니라 호텔이 된 것 같네요. 직업 체험을 해본 소감은 어떨까요? 처음엔 쉬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은 다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학생들은 미래에 일하고 싶은 직업의 일을 미리 체험해보며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꿈을 더욱 키워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또 흥미에 맞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진학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호텔 실습 시간이 끝나고 또 다른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질문이 저요. 관광경영과를 왜 선택하셨어요? 뭘 배우나요? 경쟁률이 세나요? 실습을 어떻게 해요? 관광이란 폭이 넓어. 여기서는 여행사도 갈 수 있고, 스튜디오나 항공직, 거기도 갈 수 있고.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선배들에게 평소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는데요. 궁금한 걸 질문하네요. 또 그때 이제 대학생들 와가지고 또 멘토를 해주는. 멘토링은. 예. 가장 정확한 정보하네요. 그러면 살아있는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적성을 찾는 데 중요한 시기니까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진로교육과 더불어 대학 선배들에게 많은 조언을 얻은 오늘. 학생들에게 이 시간은 어땠을까요? 저런 꿈을 못 정하고 진로를 이제 못 찾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교 학습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으로 연계진로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진로 탐색의 장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요?